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코리안 더비, 더비병마저 한국 3세 말의 챔피언을 가리는 처음에 부산에서 실행하는 KLA컵 마일 1600m 경주,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더비 1800m 서울에서 실행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림축산부 장간배라고 2000m로 진행되는 이 세 개 경주를 통합해서 한 해에 최고의 3세마를 가리는 경주가 진행됩니다. 보통 이 세 상간마라고 하죠. 이 경주에서 우승을 거둔 말, 정말 파워블레이드 이후에 다시 한번 세계 경주에서 전부 세계 경주를 휩쓰는 우승마가 탄생할지. 일단 글로브 축제가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많은 관심 속에 오늘 이제 출마 번호 추첨을 했어요. 출마표로 나오기 전에 16대 마필들 번호 추첨을 했는데, 일단 프리시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프리시드를 제외한 19점 마필, 프리시드를 제외한 15대의 마필들이 이제 번호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파가 지금 좀 급하게 이렇게 막 머리 단정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못하냐, 씻고 옷만 입고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1차 분석으로 번호 추첨 후에 1차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전개적 1차적으로 전개풀이를 어떻게 충파는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아무나 코리안 더비 큰 경주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일단 부산 마필, 서울 마필들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출마표가 뜨고 더 집중 분석이 들어가겠지만, 그 이전에 일단 번호 추첨 후에 이제 출마표 뜨는 거랑 뭐 번호 추첨이랑 똑같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께 좀 더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빠르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방송은 제가 편집 없이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처음부터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오디오가 빈 공간이 없이 꽉 채워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호 추첨 결과 15대의 마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마 델타 브라더, 2번마 도끼 블레이드, 3번마 파워 윈디, 뭐 필요하신 분은 저 옆에 적으세요. 4번마 가보데이, 5번마 원더풀 플라이, 6번마 인듀어런스, 7번마 장산조이, 8번마 대지 챔프, 9번마 원더풀 이블, 10번마 심장의 고동, 이거 11번마 가온포스, 12번마 트루킹, 13번마 글로벌 축제, 14번마 명품 축제, 15번마 글리터입니다. 이렇게 15두니까 15번 1번부터 15번 1번 델타 브라더까지부터 15번 글리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딱 번호 선정이 됐습니다. 번호 추첨을 했기 때문에 뭐 번호 추첨을 하면서 뭐 마사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에 전 충파하는 그 방송을 받고 뭐 기술의 액션이나 뭐 조교사들의 액션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좀 재치있게 나름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민감한 부분도 질문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답변 내용들 같은 경우도 저는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방송을 진행합니다. 일단 뭐 1번부터 15번까지의 마필들이 있지만 충파가 일단 관심을 가지는 마필, 이 마필들은 좀 코리안 더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충파가 관심을, 능력을 좀 우위를 보고 있는 마필들이 6두가 있습니다. 2번 도끼 블레이드, 5번 원더풀 플라이, 10번 심장의 고동, 13번 글로벌 축제, 14번 명품 축제, 15번 글리터입니다. 근데 좀 더 세게 보는 마필은 13번 글로벌 축제, 그리고 14번 명품 축제, 15번 글리터, 그리고 마지막 2번 도끼 블레이드인데 이게 게이트 자체가 상당히 재밌어요. 외곽에 13, 14, 15 이 외곽에 경주 보여줬던 능력, 뭐 직전 경주 KLA컵에서 보여줬던 능력상으로, 뭐 복귀상이나 뭐 걸음상으로 좋은 마필들이 쏠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치열할 수 있는 경주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외곽이라 좀 인터뷰 내용에서는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아나운서가 질문을 외곽이라 좀 불리하지 않냐 했을 때는 마필의 능력도 있고 충분히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수들이.
근데 일단 안쪽 게이트 들어온 기수들은 마번을 뽑은 기수는 상당히 좋아하죠. 일단 도끼 블레이드. 도끼 블레이드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이거 후드 뭐 수술을 하고 마필이 좀 공백을 가지고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와 직전 뛰는 걸음을 보고 이거는 완전히 살아났구나. 그리고 18조에서 마필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잘 만든다는 느낌이 이 마필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기대를 모았던 마필이고 정말 잘 관리해서 여기까지 코리안 더비까지 출전을 하게 됐구나. 코리안 더비를 썼다는 것은 이 마방에서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하다. 그리고 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보여준 것보다 더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숨겨진 마필이지 않나. 근데 아마 당일 현장에서 인기도를 모을 것 같아요. 왜냐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도끼 블레이드는 제가 보기에는 자유습상의 마필이에요. 물론 앞선도 나갈 수 있고 중간권 선입권에 전개하고 후미에서는 솔직히 빠른 레이스가 진행되면 쉽지는 않겠지만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안쪽 게이트예요. 김용근 기수라는 점. 김용근 기수 상당히 공격적으로 기승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리고 상당히 좋아했어요. 인터뷰에서. 2번 게이트. 아싸 막 이러면서 아마 글로벌 축제를 좀 견제하고 있는 듯한데 글로벌 축제도 빠른 마필이고 도끼블레이도 남 스피드는 그렇게 이렇게 막 딸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두 마필이 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곽에 있는 글로벌 축제보다는 안쪽에 도끼 브레이드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끼 브레이드는 체크를 하고 유심히 나도 분석을 통해서 아 이런 어떤 마필이구나를 좀 체크를 해고 가시라. 저는 일단 1차 분석에서 마필 정말 좋습니다. 도끼 브레이드 관심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뭐 1번 델타 브라더 파워인디 이런 마필도 있어요. 뭐 파워인디 델타 브라더 이런 마필도 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스피드는 지니고 있어요. 일단 델타 브라더는 기본적으로 선행만데 제가 보기에는 선행보다는 안토니오 기수의 습성상 강하게 외곽이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2선 3선을 내측을 딱 자리 잡고 가는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방의 습성상도 그렇고 그래서 델타 브라더는 이거 아직 큰 걸음은 보여주지 못한 듯 하지만 걸음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파워인디 이건 긴 거리에서 잘 뛰어졌죠. 다만 기승기수의 큰 무대 경험이 좀 부진하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3세 마필들은 뭐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워인디 최은경 기수 근데 뭐 배팅골을 안고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마필이고 4번 가보데이 이거 이 마필 연이어서 이제 대상 경주를 펼쳤는데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해요. 직전에 프랑스와 기수가 기승했는데 박재희 기수는 뭐 그랑프리에서 2차를 한 경험도 동방대로였죠. 그랑프리 2차 간 경험도 있고 뭐 대상 경주 경험은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부담감을 갖지 않고 출전할 것 같아요. 결국 이 마필은 원래 선행 마필이에요. 근데 내선의 도끼 블레이드, 원더풀 플라이, 뭐 또 외곽의 글로벌 축제 이런 마필들이 압박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개상으로는 좀 쉽지 않고 상대 마필들의 스피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보데이도 조금은 아직은 관심꾼에 덜 두고 있는 마필. 이제 5번 원더풀 플라이 이 마필이 가장 문제예요. 저는 이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점이 직전 경주에 대상 경주에 이찬호 기수가 그냥 초반부터 강하게 뽑아 나왔으면 좀 주춤했어요. 너무 외곽이고 어떻게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춤한 내용들이 있었고 라스트에 올라오지만 결국엔 앞선 마필은 너무 거리가 멀었다. 그렇지만 걸음 자체는 이상이 없었다. 원더풀 플라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도끼볼레드와 함께 이거 만만치 않아요. 18조 마필 원더풀 플라이 제가 이거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죠. 대상경주에서 휴양을 갔다 나왔지만 마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원더풀 플라이는 여전히 좋아요. 이 마필은 어차피 자유습상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요. 순발력이 정말 저는 이 15대의 마필 중에 맘먹고 선행 맞으면 원더풀 플라이 못 잡습니다. 그게 문세인 기수 안장이에요. 문세인 기수가 또 실시간으로 이제 추첨하는 번호 추첨하는 부분에서 약간 선행을 염두에 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요. 그리고 직전에 외곽이었지만 이번에는 안쪽이지 않습니까? 이 마필 선행과 강한 초반 승부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전개가 펼쳐질지 몰라요.
오히려 선행 나가면 훨씬 더 뛸 수 있습니다. 원더풀 플라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라스의 힘 자체도 좋은 마필이고 자세도 좋고 원더풀 플라이 걸음도 좋아요. 이거 원더풀 플라이 주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필도 꼭 관심 체크를 해 가야 되는 마필. 그리고 6번 인듀어런스, 큰 기대가 안 되는 마필이죠. 관심공 밖의 마필. 물론 대상경 출전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3세 마필들이고 현장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솔직히 큰 기대는 안 되는 마필. 조금은 이 마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 7번 장산조이. 4월 27일에 연습주행이 주임사로 연습주행을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시켰어요. 연습이 충분하다, 불충분하지 않다. 근데 이 마필이 좀 아주 보여줄 마필은 맞아요. 앞으로 더 보여줄 마필은 맞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힘은 좋아요. 근데 쉽진 않아요. 근데 거리가 좀 장거리가 좀 유리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다시바 기수가 그런 언급도 했고, 장산조이 다시바 기수가 좀 서울에 와서 대상경주와 큰 인연은 없어. 작년에 에톤 블레이드로 우승을 거뒀지만 큰 인연은 없었어요. 보통 2차, 3차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에 대한 주로 습성도 잘 알고 있고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는 영리한 기수긴 합니다. 그런 꾸준한 성적을 이어주는 거 보면 장산조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서 이거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지 챔프 마필은 기대치가 있던 마필이에요. 근데 성장이 좀 더뎠죠. 그리고 거구의 마필입니다. 560kg대 정말 50kg 넘어가는 마필 자체의 걸음이 시원시원한 걸음이 있어요. 근데 마필이 약간 무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마필이에요. 오히려 근데 다리가 길고 좀 체장이 길고 또 주폭이 시원시원한 마필은 긴 거리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1800m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이번 좀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강하게 이 마필을 노리고 간다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정도, 여러분이 이 마필이 이번에 어떻게 띄워주고 이 마필은 1800을 무난히 소화했다, 이번에 좋은 성적 경쟁력을 보여줬다 하면 다음에 몽룡출산부 장간배 2000m 거기서 좀 누릴 수 있는 마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9번 원더풀 이블입니다. 이 마필은 저평가된 마필이에요. 마필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걸음이나 기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었다. 성장세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빅토르 기수의 3, 4코너에서 강한 승부수를 던진다면 이것도 직선에서 어떻게 강하게 정말 마필을 괴롭히듯이 이렇게 오는 기수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더풀 이브 이것도 조금 복병권을 생각을 하다가 일단 6두 압축권에는 좀 들어가기 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이 마필은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마필. 10번 심장이거든. 이제 외곽 이제부터는 좀 외곽이죠. 10번 심장이거든. 지금 이 순간에 자마죠. 지금 이 순간에 더비 우승마. 이 마필은 좀 지금 이 순간과 좀 많이 닮았습니다. 전개 습성도 좀 자유로운 마필이고 또 흠에서 올라오는 탄력 자체가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좋은 마필.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는 마필이에요. 이거 복병 있습니다. 이거 복병이에요. 기대치가 있어요. 걸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조교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심장의 고동은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이거 정말 지금 이 순간처럼 정말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3세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세가 되면서 마필이 정말 좋아졌어요. 심장의 고동 이거 저는 이번에 아마 인기권에는 밀려있을 거예요. 전혀 관심권이 없을 텐데 이거 주시해야 됩니다. 심장의 고동. 이동화 기수라 고민점이 기승기수가 이동화 기수가 지금까지 진행해보지 못했던 마필은 물론 훈련을 소화하고 있지만 심장의 고동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약점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 마필은 성장세가 정말 두드러지는 마필.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모른다. 체크를 해 가시는 마필이고, 이제 11번 가온퍼스. 이게 아쉽게 또 외곽 게이트예요. 근데 직전에 레측에서 캐리컨 마일 경주에서 5번 조이오브럭인가요? 유현명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에 주행 방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마에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은 경마 여러분들 찾아보신다면 저번에 있었던 켄터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켄터키 더비, 거기서 우승마가 강착을 당했죠. 결국 우승마 강착을 당했습니다. 왜냐? 주행 방해를 했기 때문에. 외국 마필들은 약간 똑바로 갑니다. 거의 주행 압박을 부리는 마필들이 출전은 거의 안 시켜요. 그리고 그런 능력 마필들만 기승하기 때문에, 능력 마필만 출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압박도 많이 부리고 이러면서 암암리에 이렇게
심판실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또 강착은 안 시키고 뭐 매치 정지, 뭐 주의, 견책 뭐 이렇게 줘요. 근데 직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이러기 상당한 가온포스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가온포스 쫙 밀려버렸어요. 멀로기스가 그거를 내가 뚫고 나가다 하면 이건 낙마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이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제어를 했어요. 멀로기스는 좀 편하게 타주고 싶은데 마필들이 그렇게 억지로 이제 끌고 나온, 그거는 일부러 그런 마필의 성향상 마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조이러브의 유현명 기수가 억지로 안쪽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가온포스가 뒤로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뒤로 성적을 물론 뭐 입상권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입상권 마필이라면 그거는 강착이 되는 거다. 근데 아마 멀로기스의 이름은 부분에서 열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좀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왜냐? 외국과는 우리나라는 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멀로기스가 최근에 잘 타주는 내용도 약간 야 이거 안 되겠어 나도 강하게 타야지 이러면서 최근에 좀 강한 액션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생각보다는 초반보다는 뭐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멀로기스 이거 초반 타마필 내측에 있는 마필 또 외곽에 있는 마필 상당히 압박이 많이 가해오는 속에 가온포스는 오히려 앞선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중간권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가온포스도 제가 처음에 6도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마필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 걸음 자체는 전혀 밀리지 않아요. 다른 마필 뭐 원더풀의 도끼블레에 전혀 밀리지 않는 마필. 오히려 마필의 다리가 상태가 좋아지면서 걸음을 쫙쫙 성장세를 뽑아내 훈련도 잘 소화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온포스 멀로기스의 최근의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온포스 체크해야 돼가고 투루킹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이죠. 이유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거 중간권 정도에서 전개를 펼칠 것 같아요. 이유식 기수는 이 마필을 이제 12번을 뽑고 뭐 상관은 없다. 마필을 믿고 타겠다. 중간권 정도에서 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고 어차피 직선에서 이오키 기수가 어떤 액션을 보이고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트루킹 자체적으로 다른 마필의 스피드를 쫓아가서 라스트 역전을 한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트루킹 자체 솔직히 경쟁력은 많이 떨어져 보여요. 쉽지 않은 전개야. 오히려 트루킹 같은 경우는 뭐 6번, 7번, 8번 게이트라면 좀 더 봐줄 수 있지만 12번 게이트 외곽에 센 말들이 있고 내측에도 바로 가온포스, 원더풀비, 심장의 고동의 마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리 잡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전개를 만날 수 있다. 12번 트루킹 그리고 13번 글로벌 축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아마 당연 현장 인기도가 1위 겁니다. 왜냐? 직전에 KL아크 마일에서 정말 압도적인 건원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앞으로 기대치도 커요. 아마 이 마필은 외선에 붙여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3번 게이팅이나 초반 스피드가 치고 올라오는 중속이라고 하죠. 중속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대상 경주다 보니까 현장 컨디션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다른 마필의 작전 근데 13번 게이트는 직전 10번 게이트보다는 쉽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앞선에 편안하게 외선에 모래를 안 맞고 딱 붙여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타마필의 방해도 일어나고 경추적인 어떤 부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정말 인기 1위 마필이 중간코 가다가 낙마한 경우도 많았죠. 그런 부분도 대상경에서 어떤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축제 이거 맨신에서 가시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을 나 이 마필을 무조건 축이야. 능력상 한 수 위야. 근데 직전에는 전개도 나름 잘 풀린 부분이 있었고 이거 물론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같은 전개가 나오면 다시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이 마필을 외곽이다 보니까 초반 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부분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전개상 호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번 게이트 이거를 아주 매심을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다. 더비마가 정말 어려운 게 상간마가 정말 어려운 게 이렇게 KL아크 마일에서 우승을 거뒀다고 해도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을 거둔 보장이 없어요. 연속으로 우승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도적인 우승을 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축제, 저는 현장 컨디션 그리고 좀 외곽 게이트라 좀 고민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이 마필은 뺄 수 없는 마필이에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마필을 압도하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글로벌 축제 여러분들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되고 명품 축제. 저는 이거 정말 코리안 더비 출전 분석을 계속 해오면서 꾸준히 해오면서 이 마필은 정말 좋다. 이거 코리안 더비 사고 칠 수 있다. 정말 여러분 직전에 안 좋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마필은 거의 완성이다. 이거 코리안 더비를 제대로 갈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구나. 길게 보는구나. 마방에서 이렇게 생각해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훈련도 소하고 정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14번 게이트 명품 축제는 정말 악재입니다. 정말 명품 축제는 뭐 자유습성의 전개를 펼치는 마필이지만 이 마필 트루킹하고 약간 비슷한 마필이에요. 전개 앞선에 좀 빠르게 마필들이 페이스 끌어준다면 명품 축제가 타이밍을 잡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스피드도 초반에 어느 정도 있고 라스트에 올라오는 참았다가 탄력도 좋은데 저는 솔직히 명품 축제는 최범민 기수가 다시 기승했으면 좋겠어요. 명품 축제는 오히려 뒤에서 참았다가 한 발에서 하만식 기수가 어떤 페이스를 거칠지 모르는 하만식 기수는 좀 앞에서 경주 전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축제 외곽 게이트라 이거 앞선 전개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외곽이라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마필은 정말 올랐는데 명품 축제는 현재까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정말 14번 게이트라는 점 게이트가 악재로 작용한 마필. 능력은 된다. 능력은 상당히 이거 생각보다 걸음이 있는 마필입니다. 완성돼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5번 글리터 15번 5번이 아니라 15번 글리터 이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필인 사실이에요. 마방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글리터는 직전에 이거 생각보다 못 띄워줬어요. 자기 걸음을 다 뽑아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서승윤 기수가 다시 기승하고 있는데 이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직전에 조금 어느 정도의 전개가 원활하게 펼쳐지지 못했고 글리터 자체는 아무래도 좀 불리한 요건이 있었다는데 이번에 15번 게이트예요. 또 진짜 외곽 게이트입니다. 아마 글로벌 축제보다 빨리 나가긴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아마 마방의 습성상 그리고 마필에 조금 직전에 다 뽑아내지 못했던 아쉬움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글리터는 초반부터 좀 강하게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대한 앞선에 붙어서. 그리고 서승훈 기수의 스타일은 이 글리터 자체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시종이가 1800m를 좀 강하게 몰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외곽에서. 그러면 오히려 안쪽 마필은 좀 편하게 가되 중간권 마필들이 많이 흔들리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리터가 어떤 전개를 타주냐에 따라서 다른 마필 때 영향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글리터가 좀 강하게 타준다? 그러면 중간에 원더플립을 심장이거든 돼지 챔프 이런 가운포스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물론 글로벌 축제는 먼저 글리터보다 앞에 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글리터보다 약간 느린 전개를 약간 비슷비슷한 전개를 펼치는 마필들은 중간권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리터가 과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직전에는 마필에서 중 9번째, 8번째 출발해서 서서히 3번째, 4번째 끌어올려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마필이 만약에 좀 강하게 4번째, 5번째 빠르게 붙어줬다면 초반부터 그러면 글리터도 직전에 승부가 됐었던 마필이에요. 정말 19저가 마필 관리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마필입니다. 서승리스가 말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마필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경주 뛰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내용의 뉘앙스를 풍겼고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게이트가 딱 나오고 나서 이거 재밌겠는데 상당히 재밌겠네요. 왜냐하면 외곽에 관심권 마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런 전개에서 여러분 제 상상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가장 유리해진 마필을 찾아야 돼요. 가장 유리해진 마필 내측에 있는 마필입니다. 2번 도끼블레이드 5번 원더풀 플라이 2번 도끼블레이드 5번 원더풀 플라이
18조 동반 출주의 마필이고 오토마피다 훈련을 잘 소화해 나오고 또 빠른 마필이고 스피드가 충분히 앞선도 나가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작전의 용이성이 상당히 좋다. 18조 마필이는 뭐 김용균 기수와 문세인 기수의 서로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마주에 대한 욕심도 있겠지만 이거 서로 잘 융합해서 간다면 2번 도끼 블레이드, 5번 원더풀 플라이 이거 작전을 상당히 잘 짜서 나올 수 있다. 작전의 용이성이 좋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막 고민들을 할 거예요. 조교사, 관리사, 또 뭐 기수 이렇게 마주까지 뭐 의논을 나누면서 어떻게 펼쳐야 될지. 아마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뭐 번호 추첨 후에 제가 1차적으로 코리안 더비를 분석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원더풀 플라이 저는 이거 선행 보고 있습니다. 선행 나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맘만 먹으면 선행 나갈 수 있어요. 선행 보고 있어요. 사고 칠 수 있어요. 도끼블레드 바로 이 선에 붙일 수 있어요. 강하게 타줄 수 있고 내선에서 빠르게 타줄 수 있고 물론 당일 뭐 토요일날 주로 상황도 봐야 되고 일요일날 오전에 주로 상황 뭐 현장 컨디션 여러 가지 복합적 현장 분위기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만 또 기승기수의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해요. 대상 경주의 기승기의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15대의 마필들 코리안 더비 진정한 코리안 더비 상간마의 우승은 누구에게 주어질 건지 뭐 상승세를 이어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축제가 무난하게 이번 경주도 우승하고 2000m도 소화하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들 중에 1800m가 어려운 마필들도 있어요. 제가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고 기본적으로 1800m에서 되는 마필 대한마가 빠진 상황에서 대한마는 코리안 오쿠스를 추천하죠. 코리안 오쿠스를 선택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프리시드도 빠지고 다른 마필들이 어떤 액션을 글로벌 축제를 인정하고 가느냐 절대 인정하고 가지 않습니다. 코리안 더비는 달라요. 마필이 K리아컵 이후에 마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 대표적인 게 뭐 트리플 라인이나 뭐 그런 부분이 예전에 트리플 라인이 그랬죠. 갑자기 번뜩이게 나타나는 마필 트리플 라인이었습니다. 이런 코리안 더비에서 이번에 코리안 더비에서도 그런 번뜩이는 마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축제 외에 여러분이 레디 속에 나는 글로벌 축제가 우승이야 판단하고 가시면 글로벌 축제 우승으로 가시고 아니면 아니야 글로벌 축제 이번에 쉽지 않아 다른 마필이 우승이야 하시면 다른 마필을 생각해보고 집중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대의 마필들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코리안 더비는 우승마를 여러분이 우승마를 찾아서 그 우승마를 집중적으로 해서 경마를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리안 더비 상당히 큰 경주예요. 한 해를 펼치는 경주 중에서 3세 마필들의 잔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마필이 우승할지 상당히 궁금하고 충파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2차도 좀 올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뭐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올리면 아마 일요경마 분석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많이 풀어 드릴 거예요. 1차로 하고 일단 코리안 더비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다른 마필들 꼼꼼히 살펴보고 아무래도 부산 마필들은 서울 마필보다는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 분석이 왜냐 분석은 아직 다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는 꾸준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부산 마필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뭐 직접 보여준 게 다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KR컵에서 KR컵 마일에서 부산 마필들이 고전을 했어 서울 마필들이 압도적이었어 이런 부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경주에는 운적인 요소도 많이 따라주고 현장 상태도 그렇고 그런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따라줘야 더비마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승마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리안 더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정하는 우승마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생각해 봅니다. 총파는 이게 좀 급하게 방송하는 거라 뭐 스테이트 최대한 오디오가 비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방송에서 다른 이제 일요경마 이제 구경주 집중 분석에서 구경수를 제가 소개하는 내용 일요경마 분석 방송에서 이제 자세하게 더 다른 마필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경주는 승부 경주로 가져가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승마는 충파는 강력하게 노리고 응원하고 간다. 그런 우승마가 어떨지 목소리를 잘 가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관심에 큰 경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가 주시고
여러분도 꼭 이 경주 어떤 마필이 우승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파 충시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거나 충파가 좀 마음에 들거나 앞으로 너의 방송을 꾸준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